덕화!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선수들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한 이유는 이 영상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이번 영상에서는 뒤끝 찝찝했던 선수들의 개그튼 이별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아름다운 이별 영상에서 진짜 신사는 숙녀를 떠나지 않는다 라며 강등당한 팀에 남은 의리를 보여준 알레산드로 델피에로가 있다면 그에 뒤지지 않는 팀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를 한 후 팀을 떠나버린 앙투안 그리즈만을 가장 먼저 뽑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시즌을 뛰면서 257경기 133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선수였지만 그리즈만은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이 없었던 것에 고민이 있었는지 2019년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갔다면 몰라도 팬들을 상처받게 한 이적 과정이 문제였죠. 팀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리즈만은 이적 시장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바르셀로나와 사전 접촉해 문제를 만들었고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으로 또 한 번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그리즈만과 아틀레티코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2시즌 후 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컴백하긴 했는데 찜찜한 건 어쩔 수 없겠죠. 선수 한 명과 트러블만 생겨도 머가리가 터지겠는데 2명이 빡치게 한다면? 인터밀란과 팬들을 박박 긁어댔던 마우로 이카르디를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분명 2013년 인테르에 합류한 후로 6시즌 동안 2번의 득점왕을 기록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였으나 평탄한 삶은 싫은 것인지 이카르디는 수많은 구설수를 만들어냈죠. 그 중심에는 이카르디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이자 아내였던 완다 나라가 있었으니 완다는 시도 때도 없이 이카르디의 이적서를 뿌려내고 재계약 요구를 하고 주장 박탈 사건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팀 동료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막장 오브 막장 짓을 해댔고 구단과 팬들의 속을 제대로 뒤집어 놓았죠. 도저히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터뷰에 이카르디가 못했으면 진작에 버렸겠으나 그러질 못했고 휘둘리고 휘둘리다 결국 인터밀란이 이카르디를 PSG로 보내면서 지긋지긋한 악연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팀을 떠나 이적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적하기 전에 인터뷰 좀... 2004년 아스날에 합류했던 특급 유망주 로빈 판페르시는 출전할 때면 뛰어난 득점력을 과시한 선수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부상으로 인해 아스날 시절 쭉 고통을 받아온 선수였죠. 그런데 아스날에서의 8시즌 중 유일하게 리그 전경기 출전을 보여준 11-12시즌 판페르시는 리그 30골로 득점왕을 달성하며 풀페르시의 위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승 트로피를 원했던 판페르시는 그 11-12 시즌이 끝나고 우승 경쟁팀인 맨유 이적을 선택하게 됐으니 근데 이적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역시나 인터뷰가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내 아내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내 아내 작은 아이가 맨유라고 소리쳤다. 나이도 차고 있던 선수의 이적료도 챙기긴 했지만 부상당했던 시기에도 믿고 기다려준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만약 판페르시가 인터뷰에서 팀을 존중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회자될 리는 없었겠네요. 선수 생활 동안 이렇게 구설수가 많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폴 포그바도 선정해봤습니다. 잘하니까 관심도 많은 거긴 하겠지만 포그바는 맨유 1군 커리어를 맨유와 유벤투스 두 구단에서만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엔 맨유와 팬들의 응어리가 가득 차 있을 듯 하죠. 포그바는 유망주 시절 더 많은 출장 시간을 위해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에 합류했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유벤투스 1기 4시즌 동안 178경기 34골을 기록. 포그바는 월클 미드필더로 성장했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6년 친정팀 맨유로 복귀하게 되죠. 당시 1300억에 육박하는 거액에 포그백을 하게 된 포그바였으나 포그바의 두 번째 맨유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맨유 2기 6시즌 동안 자신의 재능을 보여준 경기도 많긴 했으나 포그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선수였고 에이전트와 맨유의 재계약 문제에 잦았던 부상에다가 다큐멘터리로 팬들의 속을 뒤집는 등 온갖 구설로 팬과 구단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큰 이적료로 영입된 선수였으나 그에 적합한 활약이었다고 보기 힘들었고 포그바는 결국 지난 21-22 시즌을 끝으로 또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컴백, 포그 백투백을 보여줬으니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07-08 시즌부터 아스날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한 엠마누엘 아데바요르는 2009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되죠. 이적 당시에도 아스날과 급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터라 말이 많았지만 이적 후 빅 사건이 터지게 됐으니 맨시티 이적 후 만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아데바요르는 득점 후 극단적인 세레머니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아스날 팬들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과 인종차별을 했다는 아데바요르의 입장과 금융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키더니 이런 세레머니로 도발하는 건 너무하다는 아스날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을 인연으로 남게 됐죠. 누군 인종차별에 패드립을 했다고 하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하더니 역주행을 하고 이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 바르셀로나에 합류. 바르셀로나에서 총 6시즌을 소화하면서 팀의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 루이스 수아레즈. 바르셀로나에서만 283경기 198골로 미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이자 메날두 외엔 상상할 수도 없던 라리가 득점왕을 15-16 시즌 리그 40골로 달성하는 등 수아레즈는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게 되죠. 허나 수아레즈의 바르셀로나 마지막도 좋지 못했는데 수아레즈는 19-20 시즌이 끝난 후 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게 됐으니 당시 33살로 커리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 선수긴 했지만 수아레즈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을 생각한다면 구단의 이런 대우는 옳지 못했죠. 좋게 말해서 옳지 못했다고 한 거지 노진구 병 결국 수아레즈는 2020년 바르셀로나를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됐고 딱 2시즌만 뛰었던 아틀레티코가 수아레즈를 대한 것을 보면 바르셀로나 팬들은 속이 뒤집어질 만도 하겠습니다. 아스날한텐 미안하지만 또 스날 한 명 간다. 2010년 아스날에 합류해 18-19 시즌까지 총 9시즌을 뛰었던 로랑 코시엘니를 7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일명 코드보라고 불릴 정도로 뜬금 이적으로 아스날에 합류했던 코시엘니는 좋은 발기술과 수비력으로 아스날의 핵심 수비로 자리잡았고 18-19 시즌엔 메르테사커 은퇴 후 팀의 주장까지 맡을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으니 코시엘니는 19-20 시즌 이전 아스날의 미국 프리시즌 투어 참가를 거부하더니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선택, 프랑스의 보르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적이야 계속 말했듯 선수 자유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훈련 거부와 다른 팀과 먼저 접촉하는 행동은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 좋지 못한 행동이었는데 코시엘니는 더 큰 똥을 싸게 됐으니 얍 아스날 팬이면 빡칠만 하죠. 아니 아까 수아레즈도 부족해서 이번엔 누구?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출장,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득점. 시기상으로 2021년 발롱도르를 제외하더라도 발롱도르 6번에다가 리그 득점왕을 무려 8번.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언급될 만한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 1군 데뷔를 포함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커리어를 보내면서 메시가 바르셀로나 외의 팀에서 뛰는 것은 끼케야 선수 말년에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것 정도밖엔 생각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바르토메오 당시 바르셀로나 회장 아래 구단은 붕괴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메시도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는지 팀을 떠나게 됩니다. 메시의 바르셀로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일지 몰랐지만 계약서 내용 유출과 같은 찝찝한 사건들로 인해 바르셀로나를 넘어 축구계 레전드가 될 선수의 이적이 다소 찜찜하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마지막은 그지 같았던 개같은 이별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놈이나 추가할 만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